연락 엄청 많이 주셨어. 제가 어젠가 네. 차량에서 이제 알페온 그 소개해드릴 차량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네, 맞아요. 그걸 보시고 네. 한 4분 정도 이렇게 문자도 오시고 연락도 주셨었는데 네. 상품화가 갑자기 빨리 끝나버렸어요. 원래 광택이 한 다음 주 월요일쯤 끝날 예정이었는데 네. 어디서 오늘 에쿠스 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올라간 이 차입니다. 오늘 이놈이 원래 주인공이었는데 이놈이 먼저 광택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 네. 근데 이놈이 먼저 나가서 지가 먼저 일단 시집가고 싶은 것 같아. 얘 보니까 바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지. 해야죠. 에쿠스는 그 뭐 언제로 미루면 될까요? 월요일로? 네, 월요일로 하죠. 에쿠스는 월요일로 미뤄두고 VS380 프레스티지. 네. 좋아요 이거. 제가 또 기똥차게 만들어놨어. 그거는 에쿠스는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이 아니니까 에쿠스 편은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 그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 가격은 600만 원대입니다. 일단 짤막하게 팁을 드리자면 8단 미션이고, 자 오늘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은 2012년 알페온 2.4, 네. 2011년 11월 등록이에요. 11년 11월? 네. 빼빼로네요. 와 빼빼로. 예. 예, 그리고 색상은 진주색. 진주색.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흰색 아니고 진주색이죠. 네, 진주색이에요. 여자들은 이런 색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주행거리는 17만 9천 킬로.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사고 유무는 무사고예요. 무빵입니다. 네, 못방이죠. 네. 그러면 1년에 한 15,000, 6,000 정도 탔는가요? 대충? 이 차도 어제 13년 됐거든요. 어제 에쿠스도 11년에 12년형이었고 13년 네. 됐었고 네. 월요일날 소개해드릴 에쿠스도 이가고 연식 똑같아. 11년 11년 등록에 12년형이야. 예.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뭐 대략 모르겠다. 일단 뭐 한 10,000km 중반대 네, 정도 맞아요.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타는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17만 km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네. 키로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차 상태가 꼭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키로수가 많더라도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정비한 이력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착실하게 소모품 정비를 딱 해놓으면 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차는 소모품 싸움이에요. 제때제때 갈아주냐, 주기를 뭐 2년 3년씩 넘기면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일단 뭐 많이 했어요. 일단 뒤에서 일단 봅시다. 네. 뭐가 또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송 가격 방송 가격 얼마입니까?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 네. 네, 이렇게 다 해드리고도 시세대로 제가 가격대를 준비를 했어요. 모든 소모품을 다 교환 다 한 상태에서 네. 자, 어지간한 거 사면 갖고 가서 손님이 하고 타셔야 된다. 맞아요. 오일류부터 시작해서 다 중고차나 고쳐서 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거는 제가 미리 확인해서 딱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드리니까, 자 상품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옵션 뒤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했습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오일 라이프 리셋까지 해놨어요. 이것도 보고 저 참고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계기판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두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오일 수명하고 이런 것들 나와. 오일 라이프 리셋 100% 지금 리셋 다 해놨고, 뭐 공기압 이런 것도 다 나오고, 현재 뭐 순간 연비, 평균 연비, 현재 주행 속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거 다 나와. 배터리 전압도 나온다. 보시면 수명 100% 돼 있지 엔진오일. 네. 이건 공기압 288 똑같네. 그리고 13.6 배터리 전압 이렇게 나오고, 좋아요. 이런 기능들을 다 모니터링 해준다라는 거 괜찮고, 일단 엔진오일 교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미션 오일. 미션 오일은 한번 교환하면 몇 년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잊어버리고 타시라고 미션 오일도 교환을 했고요. 딱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또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또 살짝 맛이 좀 가 있었어요. 우리 활대 링크라 그러죠. 네. 이게 짝대기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충 영상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부싱 종류예요. 이를테면 모든 차가 이제 거의 다 있는데 그게 좀 안 좋았어. 그래서 두 개 다 양쪽 좌우 교환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가니까 또 뒤쪽 쇼바 하나에서 오일 누유가 또 비쳐요. 쇼바에서. 그래서 고품 빼버리고 신품으로 갈아 넣었어. 근데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차를 제가 직접 몰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유발하지 않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잡소리와 상관없이 부싱 종류들이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교환했고, 그러니까 뒤 쇼바 한쪽 교환했고요. 오일 컨트롤 밸브 2개 또 그게 안 좋아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디스크 연마 디스크 연마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자 이제 그 나머지 뭐 냉각수나 이런 것들, 뭐 냉각수 호수 개통, 누유 있는지 누수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타시면 되고, 자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은 이제 순정 모니터죠. 네. 후방 카메라 나오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키입니다. 그래도 스마트 키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햇빛 가리가 또 전동이에요. 뭐죠? 전동이고. 전동입니다. 전동. 네. 햇살 밖에 열어놓을까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자동 접이 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블랙박스 나오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후석 열선 있고, 뒷좌석 무릎 공간 어때요? 넓죠? 되게 넓어요. 넓어요. 차 넓고, 트렁크도 조금 깊은 편이긴 한데 뒷좌석 넓어요. 그래도 사이즈가 준대용 세단이니까 우리나라 차로 치면 그랜저 K7급으로 이 차가 포지셔닝 돼서 네네. 나왔지. 이게 어디 차인지 알아요? 당시에 이제 그 한국 GM 쉐보레가 한국 GM에서 쉐보레로 바뀌기 전에, 네네. 그때 한국 GM 때 나왔는데 거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수입 완제품 다 조립 다 돼 있는 거 배에 실어서 갖고 와서 판매만 한 거야. 수입차예요. 뷰익 라크로스라고 이제 그 판매가 되기도 했고, 네. 뷰익 라크로스 GM 계열이거든요. 이것도 수입차입니다. 여기 와서 뭐 하나 건드린 거 없어요. 그냥 수입 완제품 그대로 배에 싣고 와서 그대로 선적해서 우리나라 평택항으로 들어와서, 평택항인지 뭐 부산인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평택항 인천항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글로 들어와서 네.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GM 대우에서는 그 한국 GM이죠. 그때는 이제 그 그랜저에 대적할 만한 차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 그다음 뭐 요거 전에 스테이츠맨이라는 차가 있었고, 베르타스가 있었고, 베르타스 다음에 요놈이야.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지금 하나 있죠? 판매 중인 거. 어우 잘하네. 와, 주분이 그거까지 할 줄 몰랐어. 임팔라 맞죠? 임팔라. 이거에 이제 들어가고 임팔라가 나온 거거든요. 임팔라도 수입 완제품이에요. 그래서 손 하나 안 됐어. 뭐 베리타스 스테이츠맨도 다 마찬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판매만 한 거예요. 네, 수입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라 그러거든요. 네. 모니터부터 여기까지. 이게 배치가 조금 어때요? 일반 차가 좀 다, 일반 차는 보통 이렇게 네, 돼 있거나 약간 경사가 약간 전데 얘는 좀 많이 누웠어. 네, 그러네요. 손을 이렇게 안 뻗어도 제가 오디오 여기 그 전원 있잖아요. 네. 전원만 켜도 손이 이렇게 굽힌다. 그냥 뻗을 필요 없어. 끝. 그리고 열선 시트도 끝. 바로. 뭔 노래예요 이거? 몰라요. 좋죠. 이런 배치는 그러네요. 나름 인체공학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감싸는 듯한, 이렇게 보시면 쫙 이렇게 약간 감싸주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감싸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주분이 네. 개인 택시 사장님이셔. 예, 택시 하세요. 차를 이거 이제 그냥 영업 안 하는 날 개인 택시도 비번이 있단 말이야. 비번 날 운행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비번 날 이제 그 택시 놔두고 그 일할 때도 계속 하루 종일 타는데 그거 지겨울 거 아니에요. 쉬는 날만큼은 또 일반 차로 좀 드라이브도 좀 하고 하시려고 구입을 하셨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타시다 보니까 잘 안 타지시는 것 같아, 차를. 생각보다는. 그래서 또 어차피 뭐 세금 내고 보험 내느니 요거 이제 판매를 하시기로 하셔서 그래서 입고가 된 겁니다. 개인 택시 지금 타고 계셔. 그 차로 자가용 겸 이제 쓰시겠지. 근데 대다수 분들이 자가용으로 그 택시 하나로 자가용도 쓰고 영업도 하고 해요. 이런 케이스는 조금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야. 자, 내외관 제가 반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본 정비까지 경정비까지 완료했고 또 마지막에 우리 총무님이 아까 교환해 온 거 뭡니까? 타이어, 이거 타이어. 눈물 나요 진짜. 타이어 2개 했습니까? 아니요, 4개 다 있죠. 4개 다 있죠. 타이어도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보충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앞 타이어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마모가 다 됐어. 근데 뒷 타이어는 트레드 웨어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뒷 타이어까지 왜 갈았냐? 4개 갈았잖아요. 네. 앞에만 보통 갈아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뒤에 간 이유는 뒤에가 자세히 보니까 네. 갈라짐 현상이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려. 제가 어제 아래 얘기했죠. 거슬려. 거슬리면 해야 돼요. 내 눈에 거슬리면 해야 됩니다. 내 돈 들어도. 네. 내 마음에 들어야 일단 내가 출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야 마음 편해. 그래서 하는 김에 4개 다. 새 신발로 쫙 그냥 신겨놨고요. 네. 그리고 뭐 내외관 전체적으로 13년 된 차 치고는 말끔해요. 네. 새 신발도 신겨놨겠다. 정비 다 됐겠다. 근데 그 운전석 뒤 휀다. 뒤 휀다면 뒤 타이어 우회 부분, 철판 부분이 뒤 휀다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 용어로는 쿼터 패널. 어떻게 그쪽에 우리 붓으로 터치업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충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3년 됐는데 애교로 봐주셔야 돼. 그럼요. 네, 이거 도장 한 판 하는데 10몇만 원씩 줘야 되는데 벌써 이 붓 도장도 했어. 네. 했는데 저거는 이제 크게 많이 이렇게 보기 싫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놔둔 것도 있고, 네. 한 판에 뭐 4판만 하면 벌써 30만 원 넘어요. 60만 원이지. 60만 원 4판 하면. 그러면 한 판에 15만 원. 이 돈은 판매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차라리 거기서 조금 아끼고 이런 맞아요. 정비나 이런 부분들, 뭐 타이어 같은 거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분들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멘붕이 왔네요. 늙었나봐. 나 늙었어 이제. 갑자기 더워지니까 이제 살짝 이 나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진정하고.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에쿠스로, 분명히 말하지만 에쿠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에쿠스를 타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가 먼저 시집을 가고 싶은지 먼저 빨리 나와가지고 약간 뒤바뀐 거지. 이렇게 살짝 30분 차이로. 그죠? 자, 월요일 날은 에쿠스를 일단 약속대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알페온 반듯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고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 자, 그 전에 뭐 사실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있고 비구독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시청료는 제가 달라고 안 합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3번만 한번 해주세요. 뭡니까 그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손가락으로 3번만 딱 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뵐게요.